여러분, 세계 경제를 보다 보면요. 가끔 정말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뭐랄까 미스터리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대만이 바로 그런 곳인데요. 국가 전체의 부를 보여주는 지표들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정작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 지갑은 20년째 거의 그대로라면 믿어지시나요? 부자 나라인데 국민은 가난하다. 이 기묘하고도 중요한 역설. 오늘 그 구조적인 비밀을 아주 깊숙이 그리고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한 장의 그림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를 딱 보여줍니다. 왼쪽을 보시면 대만은 누가 봐도 경제 강국이에요. 실질적인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1인당 GDP는 한때 아시아의 리더였던 일본은 물론이고 유럽의 경제대국 독일마저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정말 충격적인 건 말이죠. 대만 국민들의 실질 임금,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제 월급은 1998년 이후로 거의 오르지 않고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지난 20여 년간 물가는 계속 올랐을 테니 체감하는 살림살이는 오히려 더 팍팍해졌다는 뜻이겠죠? 아니, 나라는 이렇게 부자가 되는데 왜 사람들 주머니는 텅 비어가는 걸까요? 이 엄청난 불균형,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말이 안 되는 상황, 이걸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숫자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문제의 핵심으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26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30조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대만이 딱 한 달 동안 벌어들인 무역 흑자예요. TSMC 같은 반도체 업계의 거인들이 전 세계에서 달러를 말 그대로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매달 상상을 초월하는 외화가 대만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겉으로 보는 대만 경제의 아주 화려한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죠. 이 차트를 보시면 딱 알 수 있습니다. 대만의 외환 보유고, 그러니까 비상금을 쌓아둔 금고가 국가 전체 경제 규모, 즉 GDP의 무려 72%에 달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 우리랑 경제 구조가 비슷한 한국이랑 비교해보면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걸 넘어서 그 돈을 안 쓰고 차곡차곡 쌓아서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하는 거대한 방패를 만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공식 통계, 그러니까 숫자만 딱 놓고 보면 대만 사람들은 호주, 독일, 일본 사람들보다 더 부자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쵸? 국가가 쌓아올린 엄청난 부가 국민 개개인의 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하시죠? 과연 그럴까? 이제부터 이 화려한 숫자라는 커튼을 싹 걷어내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시스템, 이 역설을 만들어내는 진짜 원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 거대한 경제 미스터리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 바로 환율입니다. 지금부터 대만 돈, 신타이완 달러가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서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쩌면 이 환율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아주 정교하게 조종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실체를 한번 따라가 보죠.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전에 핵심 개념 하나만 딱 짚고 갈게요. 바로 통화 저평가라는 건데요. 이거 아주 쉽게 말하면요. 자기 나라 돈의 가치를 실제보다 일부러 낮게 유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원래 1달러에 1,000원이 정상인데 이걸 억지로 1,300원으로 만드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100달러짜리 물건을 팔면 원래는 10만 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13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와,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반대로 우리가 해외에서 뭘 사올 때는 더 비싸지고요. 이게 바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예전부터 써온 고전적인 성장 전략입니다. 그럼 대만 달러, 정말 그렇게 가치가 낮을까요? 이걸 가장 쉽고 재미있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발표하는 빅맥 지수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파는 빅맥 가격을 달러로 바꿔서 비교하는 건데요. 자, 표를 한번 보세요. 대만 빅맥은 미국보다 50% 이상 싸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대만 돈의 가치가 그만큼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반면에 스위스 프랑처럼 비싼 돈이랑은 완전히 반대죠. 아니, 이 정도 차이는 그냥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뭔가 인위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빅맥 지수가 좀 재미있는 참고 자료였다면 이건 전문가들의 공식 분석 결과입니다. 아주 유명한 연구기관이죠.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여러 모델로 분석을 해봤더니 신타이완 달러가 정상 가치보다 최소 25%는 낮게 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것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25%라는 겁니다. 이건 대만 정부가 수출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자기 나라 돈 가치를 억지로 누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의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세 번째 파트, 비밀 정책의 수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니, 이렇게 대놓고 환율을 조작하면 당장 미국한테 너 환율 조작국 하고 찍혀서 제재를 받을 텐데 대만은 도대체 어떻게 이 감시망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수십 년 동안 이 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아주 정교하게 짜인 시스템의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잠깐. 여러분이 대만 중앙은행 총재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표는 딱 하나. 달러 가치는 올리고 우리 돈 가치는 떨어뜨리는 겁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뭐겠어요? 시장에 나가서 달러를 그냥 막 사들이는 거죠. 근데 그러면 바로 미국 재무부가 어허 하면서 환율 조작국 딱지를 붙일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놓고는 못하니까 남들 눈에 안 띄게 아주 머리를 써서 이 전략을 숨겨야겠죠. 바로 이 흐름도에 대만 정부의 그 영리한 전략 변화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앙은행이 직접 시장에 뛰어들어서 달러를 샀어요. 그런데 미국의 감시가 너무 심해지니까 중앙은행이 실적 뒤로 빠지면서 새로운 배우를 무대 위로 올립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국민들의 노후 자금, 저축이 다 모이는 거대한 생명보험사들이에요. 중앙은행은 이제 직접 달러를 사는 대신 이 보험사들이 국민들 돈으로 해외 주식이나 채권 같은 달러 자산을 사도록 유도하는 거죠. 직접 하던 일을 아웃소싱한 겁니다. 훨씬 간접적인 방식으로요. 그리고 바로 이 차트가 그 결정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입니다. 대만이 가진 그 엄청난 해외 자산을 도대체 누가 갖고 있나 이걸 분석한 자료인데요. 정말 놀랍게도 중앙은행이 가진 몫은 점점 줄어드는데 생명보험사들이 가진 몫이 31%까지 치솟았어요.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명확하죠. 중앙은행을 대신해서 보험사들이 대만 돈을 해외로 내보내는 핵심 통로, 즉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중앙은행은 어떻게 보험사들이 이런 일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이 정책의 진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수백조 원을 해외에 투자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뭐겠어요? 바로 환율이 막 오르내리는 위험이잖아요. 그런데 중앙은행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통화 스와프라는 금융 도구를 이용해서 아주 싼 값에 환율 변동 유형을 막아주는 일종의 보험을 들어준 거예요. 이건 그냥 시장 가격보다 훨씬 싼 거의 특혜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중앙은행은 보험사들한테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해외 투자를 부추긴 거고 이렇게 엄청난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니까 자연스럽게 대만 달러의 가치는 계속 낮게 유지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파트, 성장의 대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만 경제라는 거대한 성장 엔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돌아가는지를 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그 엔진이 내뿜는 매연이 평범한 대만 사람들의 삶에 어떤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지 그 차가운 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 그래프는요, 지난 20년간 대만 노동자들이 느껴왔을 그 좌절감과 배신감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파란색 막대 한번 보세요. 1998년 이후 대만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2배, 그러니까 100%나 늘었어요. 더 좋은 기술로 더 열심히 일해서 2배의 가치를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황색 막대를 보세요. 같은 기간 동안 그들의 실질 임금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제자리 걸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년 동안 회사의 이익을 2배나 더 내줬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인 상황. 그럼 그 늘어난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바로 수출 대기업들의 금고로 고스란히 들어간 겁니다. 이런 약한 통화 정책은 마치 도미노처럼 국민들의 삶을 계속해서 옥죄어 옵니다. 첫째, 방금 보신 것처럼 열심히 일한 대가가 월급이 아니라 기업 이익으로만 가는 임금 정체가 일어나고요. 둘째, 월급으로 못 간 돈이 갈 곳을 잃고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으로만 미친 듯이 몰리면서
끔찍한 자산 거품을 만듭니다. 셋째, 돈 가치가 낮으니까 석유나 먹거리 같은 필수 수입품 가격은 계속 올라서 생활비 부담이 커지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종합하면 결국 마지막 네 번째, 부의 이전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뭐냐면 평범한 노동자랑 서민들이 비싼 물건 사면서 고통받고 그 돈으로 수출 대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구조가 그냥 딱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산 거품의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 바로 집값이죠. 이 차트는 주요 도시들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인데요. 정말 놀랍게도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가요, 서울이나 뉴욕 같은 세계적인 대도시들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을 진짜 한 푼도 안 쓰고 수십 년을 모아야 겨우 집 한 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이라는 건 이제 꿈도 못 꾸는 그런 신기루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섹션, 위험한 줄타기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희생을 발판 삼아 이뤄낸 대만의 이 독특한 경제 모델, 과연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을까요? 이 정교한 시스템이 안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과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69%. 이 숫자가 바로 대만 경제 모델이 얼마나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대만 보험사들이 가진 전체 자산 중에 무려 69%가 해외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다시 말하면 대만 국민 전체의 노후 자금이 뉴욕, 런던, 도쿄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등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2008년 같은 세계 금융위기가 또 터져서 해외 자산 시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충격은 고스란히 대만 국민들의 은퇴 자금을 덮치는 정말 끔찍한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비교를 보면 대만의 정책이 얼마나 특이하고 또 외로운 길을 가고 있는지 정말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 예를 들어 우리 한국만 해도 그렇죠? 우리 돈 원화 가치가 약해지면 수입 물가 오르겠다, 금융시장 불안해지겠다 하면서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대만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약한 통화를 경제 성장을 위한 필수 도구라고 생각하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죠. 아니, 이렇게 부작용도 많고 위험한데 왜 이 정책을 못 바꾸는 걸까요? 여기에는 사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먼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어서 IMF 같은 국제 안전망에 기댈 수 없다는 위기감, 이게 엄청난 외환 보유고에 집착하게 만들고요. 또 저임금 제조업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국내 정치적인 압박도 무시 못하죠. 물론 이 정책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TSMC 같은 거대 기업들의 입김도 엄청나게 강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설계하고 움직이는 외부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아버린 강력하고 독립적인 중앙은행의 존재가 변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벽처럼 버티고 있는 거죠. 이 모든 분석은 결국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경제란 뭘로 평가해야 할까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GDP 성장률이나 기업들의 어마어마한 이익일까요? 아니면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정적인 삶과 행복일까요? 대만의 이 역설은 단순히 한 나라의 경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